이거 하나 만들어 두면 며칠은 반찬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는 이렇게 밀프렙으로 만들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바로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먹으면 너무 간편하더라고요. 제가 외출했을 때는 저희 남편과 아이들도 혼자서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니까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참치볶음을 이렇게 밥에다 올리면 참치볶음 덮밥으로 완성되죠. 저는 근데 이렇게 상추에 싸서 먹는 게 제 취향이더라고요. 상추 없는 날은 이렇게 김에다 싸서 먹는데 이것도 별미예요. 3분 완성 참치볶음 바로 만들어 볼게요. 참치는 캔을 따서 체에 받쳐서 기름기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은 꼭 빼주세요. 자, 우선 양파는 좀 굵게 다질게요. 대파는 반 갈라서 송송송송, 고추도 매콤 칼칼하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팬에다가 오일 두르고 양파, 파, 마늘 이렇게 채소를 넣어서 향을 뽑을 때는 강불 안 돼요. 중불에 은은하게 볶았더니 대파랑 마늘이랑 양파에서 향이 충분히 우러나면서 이제 투명해졌어요. 자, 이렇게 향이 났으면 잠시 불을 꺼주세요. 여기다가 기름기 뺀 참치 넣어주시고요. 자, 칼칼한 거 원하세요? 자, 청양고추도 이렇게 넣어줄게요. 고춧가루, 고추장도, 미림. 네, 지금 간을 보니까 그냥 맨입에는 돼요. 간이 딱 맞아요. 그런데 밥이랑 같이 먹을 때는 약간 싱거울 수가 있어서 기호에 따라서 간장을 한 큰술은 너무 짜요. 반 큰술 정도만 살짝 이렇게 해서 양념이 싹 스며들도록 다 볶아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불을 끄고 마지막으로 깨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참기름 살짝. 집에 참치캔 많이 돌아다니신 분 많으시죠? 그럴 때 3분만 투자해서 이렇게 참치볶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요리로 응용해서 만들면 너무 맛있고 너무 편하니까 우리 요정님들 요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적극 권해드려요. 여러분들이 끓인 순두부찌개 왜 맛이 없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아니, 순두부는 여태까지 맨 나중에 넣을 때 이렇게 잘라서 넣으셨죠? 순두부찌개 끓일 때 순두부 넣기 전에는 간을 보고 나서 맛있는데? 하시다가 순두부 넣고 끓이는 순간은 맛이 없어지는 거를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바로 이 순두부에 간수를 빼지 않아서입니다. 간수 빼는 거요. 자, 일단은 소금을 약간만 뿌릴게요. 자, 이렇게 소금 뿌려주고요. 여기다가 간장도 약간만. 간장은 뭐 한 스푼 정도? 요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후추도 약간만. 이렇게 소금하고 간장을 넣어주면 순두부에서 간수를 빼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여기에 물이 흥건할 거예요. 그게 바로 간수 빼진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 넣으신 순두부는 무조건 맛있어집니다. 이렇게 물이 나왔죠? 이거 제가 물 분 거 아니에요. 순두부에서 나온 간수입니다. 이게 이만큼 빠지면 이만큼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두부는 간수 빼는 것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순두부찌개를 맛있게 끓이는 방법입니다. 이런 햄 같은 거는 안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맛있잖아요. 여기에 들어있는 아질산 나트륨을 좀 제거할 수 있는 게 바로 뜨거운 물에다가 데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잠깐만 담가두면은 아질산 나트륨이 좀 빠지고 염도도 빠지니까 먹을 때도 조금 건강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오래 담가두면 맛이 빠지니까 라이스 페이퍼 준비하는 동안만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하나씩 이거는 접기 많이들 해서 드시니까 너무 잘하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에 면이 여기 지금 붙은 면이 확실하거든요. 이렇게 그 면이 밑으로 가게 서로 붙으면은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잘 튀겨졌죠. 네, 와, 명절 지나면 꼭 남는 참치캔 있으시죠? 이거 그냥 드시지 마시고 요 대파랑 함께 드셔보세요. 초간단 대파조림입니다. 좀 큼직하게 썰게요. 7cm로 썰게요. 대파 조림에 저 좋아하는 두부도 넣을게요. 두부를 한 모를 이렇게 반 자르고, 자, 이렇게 반 갈라서 도톰하게, 그러니까 손가락 두께처럼 이렇게 썰게요. 소금하고 후추하고 간을 해줄게요.
오늘 양념을 강하게 할 게 아니라서 두부에 간을 미리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간이 스며들도록 잠깐만 둘게요. 대파조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들기름을 이렇게 한 스푼 둘러주시고요. 대파를 얹습니다. 자, 볶지 않을게요. 네, 볶으면은 대파가 다 타요. 물을요, 오늘 토탈 300ml가 필요한데 한 100ml 정도 넣어줄게요. 불을 켜고 한 2분 정도 끓여줄게요. 그러면 들기름 향이 쫙 올라오면서 그 대파가 아주 부드럽게 익으면서 맛있어집니다. 자, 2분 됐거든요. 자, 대파가 좀 얌전해졌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물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두부 돌려줄게요. 네, 참치 넣어주고요. 고춧가루 이렇게 뿌려줄게요. 뭐 양념장 만들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뿌려주세요. 꽃게 꽃게도 좋고 참치도 좋고 뭐 국간장, 양조간장 다 괜찮아요. 2큰술 넣어줄게요. 기호에 따라서 뭐 2큰술이나 3큰술. 근데 저는 2큰술이 간이 맞아서 2큰술 넣어줄게요. 미림, 다진 마늘을 그냥 약간, 청양고추도 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홍고추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조림이니까 국물이 그냥 자박자박 할 때까지 끓여주시면 돼요. 한 5분에서 7분? 뭐 이 정도만 끓여주시면 돼요. 자, 중불 정도에서 끓여보도록 할게요. 네, 자, 7분을 끓였고요. 저는 이렇게 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국물을 이렇게 떠먹는 걸 좋아해서 국물이 좀 이 정도 있는 거를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통깨 뿌리고요. 참기름도 이렇게 뿌리면은 그냥 부담 없이 맛있게 해 먹을 수 있는 대파조림. 자, 제가 간 한번 볼게요. 오. 아니, 국물만 먹어도 이렇게 맛있는데 대파며 두부며 참치며 진짜 뭐 하나 빠질 게 없습니다.